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아빠의 세금 이야기 손정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손익계산서하고 현금흐름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손익계산서가 언뜻 보면 쉬워 보이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줄 수 없는 정보를 현금흐름표가 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서로 보완적인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제목 보면 포괄 손익계산서. 이게 이 포괄이란 말이 붙은 이유가 단순하게 단기의 이익에 대한 어떤 손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의미의 어떤 이익의 개념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괄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회사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일정 시점이었다면 이 우리의 손익계산서는 그게 아니라 기간의 개념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의 개념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비용으로 썼으며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보면 자 보는 것처럼 맨 위에 뭐가 나오죠? 매출이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빼고 나면 뭐가 나온다? 네,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자, 영업이익이 나오고 기타 수익 더하고 기타 비용 빼고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자 그리고 이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비로소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어떻게 본다면 이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거죠. 이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이 핵심이 되는데 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서 물론 판관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매출원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이 재무제표, 이 손익계산서는 일단 도소매, 네, 상기업을 기본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이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었고 단기에 사온 게 500개를 사왔다. 근데 기말에 200개가 남았다면 실제로 600개를 팔 수 있었는데 200개가 남았으니까 그럼 얼마를 판 거죠? 네, 400개를 팔았다. 이런 개념이 매출원가의 개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기말 재고를 크게 잡으면 뭐가 작아지죠? 기말 재고를 크게 잡으면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죠? 작아져요. 그럼 뭐가 커진다? 이익이 커진다. 결국 기말 재고와 이익이 무슨 관계다? 서로 같이 움직여요. 기말 재고가 높아지면 이익도 커지고 기말 재고가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지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익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말 재고를 높게 가려는 요인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말 재고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좀 통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기말 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 과연 업종마다 다 특징이 있겠지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기말 재고가 높아지면 뭐가 높아져요? 이익이 높아지고 기말 재고가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익이 작아진다. 자, 계속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모든 매출을 일으키고 비용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현재 계속 운영이 된다는 얘기고 중단 영업손익은 뭐냐면요. 어떤 중단된 사업부에 대한 즉 뭐냐면 더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고 중단된 사업부에 대한 매출과 비용들을 따로 다 띄어서 이렇게 중단 영업손익이라고 따로 표시해 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결국 재무제표는 뭐죠?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뭐 계속 기록과 중단된 거를 합쳐서 보여주는 것보다 중단된 사업부, 본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집계를 해서
중단 영업손익이라고 표시해 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뭐가 나왔다?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죠. 자, 흔히들 많이 이제 아시는 게 당기순이익인데, 결국 이 당기순이익, 직관적으로 본다면 기말 재고가 높아지면 뭐가 높아져요? 당기순이익도 높아진다. 그렇죠? 여기다가 기타 포괄 손익까지 고려하게 되면 비로소 뭐죠? 총 포괄 이익이 나오는데, 기타 포괄 손익은 기본적으로 당기 순이익에 넣지 말고 따로 표시해서 정보는 주되 당기 순이익과 좀 구별되는 정보를 주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결국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게 토지가 지금 재무상태표에 3억으로 올라가 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시세를 보니까 10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재평가라는 거, 즉 3억을 10억으로 7억을 올려서 평가를 할 수 있죠. 이 그 평가에서 만약에 평가 이익이 7억이 나왔다면 이것이 과연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토지는 지금 처분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시세로 평가해 봤더니 7억 정도 이익의 평가이익이 나왔다는 것을 여기 당기순이익에 넣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기타 포괄손익에 넣어줌으로써 정보는 주되 당기순이익과 구별되는 어떤 효과를 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토지를 팔았을 때 10억이 들어오는 거지, 실제 처분했을 때. 그냥 평가해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방금 설명드린 거, 중단 영업손익은 단기 중 중단된 영업단위가 있다면 여기서 발생한 손익을 구분해서 세후 순액으로 표시해준다. 뭘 하기 위해서? 네,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자, 기타 포괄 손익은 자산 재평가라든가, 자, FVOCI 금융자산. 뭐냐면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것 또한 뭐냐면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 순이익에 넣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겠다라는 어떤 회계 처리를 선택한 금융자산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처분이 아니라 보유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렇죠? 자산도 지금 보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계속 보유할 거기 때문에 미실현, 즉 양도나 처분이 되지 않고 그냥 평가로서의 어떤 손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기타 포괄 손익으로 다르게 표시해 주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현금 흐름표예요. 왜 그러냐면 단기 순이익은, 즉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손익계산서는 결국 뭐죠? 발생주의예요. 자, 발생주의에 의해서 수익을 계산하고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현금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흑자도산, 즉 뭐냐 하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했는데 그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계속 발생시키고 있고 이익은 계속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은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는 거죠.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예요. 자, 현금 흐름표가 주는 정보는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감을 얘기해 준 거죠. 지금 보면 전기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죠? 100만큼 증가했죠. 그렇죠? 요 100만큼 증가한 그 근원적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 본다는 얘기죠. 현금 흐름표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0. 그쵸? 그 다음에 투자활동에서 플러스 300. 재무로 100 해서 현금 증가 100을 갖고 왔다면 제가 이걸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원래 현금이 창출이 돼야 되죠. 근데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마이너스예요. 창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족분을 뭘로 메꾼 거예요? 투자활동이라는 거는 어떤 자산을 사게 되면 마이너스의 현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데 투자활동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자산을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처분하고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문제. 재무활동은 돈을 빌려오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돈이 부족하니까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또 돈을 끌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현금의 증가 100이 나왔다. 원인이 그렇다면 이거는 좀 결코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발생주의 회계학이 주는, 즉 손익계산서가 주는 정보의 어떤 한계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슨 정보가 또 유용하다? 현금 흐름표라는 이 정보가 상당히 유용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와 손익계산서는 같이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